윤여민 FP하고 얘기할게요. 엔터주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우리가 말하는 좀 너무 바닥에서 네네. 많이 오르지 못했던 섹터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하이브로 인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섹터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뭐 투심은 악화됐습니다만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3사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리포트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티스트 활동들이 좀 상반기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4월 달 정도에 좀 나왔던 시세 같은 경우는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을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모멘텀이 잡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블랙핑크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죠. 3분기에 완전체 앨범 발매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4분기부터는 좀 대규모 월드 투어가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뭐 블랙핑크만 있는 것이 네네. 아니고 뭐 레드벨벳이라든지 트와이스 같은 5년 차 이상의 걸그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앨범 판매량이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실적으로 좀 든든히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아이콘이라든지 뭐 트레저 같은 이제 그룹들의 일본 투어가 좀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하반기에는 어떤 이제 좀 월드 투어에 대한 부분들, 앨범 네.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실적이 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은 뭐 상저하고의 흐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주를 꼽아볼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수젠텍이 1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 휴마시스도 7%, 뭐 SD바이오센서도 6%까지 점점 더 양봉 크기를 키워가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련 섹터들이 코로나 이후에 좀 다시 주저앉았다가 최근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여민 FP님?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이제 섹터라든지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작년에 솔직히 돈을 좀 많이 버는 상황이죠. 돈을 많이 버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이제 원숭이 두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발병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매스가 좀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좀 때를 좀 벗어나는 그래서 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이 좀 있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한 번 발병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커져가는 느낌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좀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질병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뭐 SD바이오 센서라든지 이런 좀 시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M&A를 좀 하면서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바닥에서 지금은 좀 주가를 돌리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제약발 섹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좀 기보유자의 어떤 영역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제약발 섹터를 좀 하시려고 하신다면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제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최근까지 좀 거의 바텀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네. 좀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FP하고는 완성차 업체들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오늘 이제 반등 좀 나오고요. 네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 저희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일단 계열사로 가고 있고 다른 네네. 부품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올 상반기에 좀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던 네.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좀 악재 아닌 악재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왔죠. 특히 이제 그 디젤 게이트 관련돼서 좀 뉴스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이제 파업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매수의 기회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동차 섹터 관련돼서는 반도체 섹터와는 다르게 사실 실적 관련된 부분에는 상당히 전망이 좀 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컨센서스가 좀 밴드가 상당히 넓은 데 비해서 네.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합쳐서 2분기 영업이익만 4조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렇다고 반도체 섹터가 이제 뭐 호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업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출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네. 반도체 수급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성이 높은 이제 SUV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 우회 시장으로 좀 변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SL이든지 화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대장주들의 어떤 선전에 힘입어서 분명히 좀 더 빠르게 좀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밑에 단에 있는 좀 대형주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좀 탑픽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화신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뭐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조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는 이런 좀 자동차 섹터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쪽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수급도 외국인이 6거래를 연속 사주면서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것이란 전망 속에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 진입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최민수 PB님. 일단 CJ제일제당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4,716억 정도를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원재료 상승에 불과하고도 주력 제품 가격 인상과 바이오 부분의 시장 호조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식품 쪽으로 보시면 매출이 13% 정도 이제 상승을 할 것 같고 원자재 단가 상승 부담을 주력 제품 판가로 방어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14% 정도 증가가 하는데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과 대체재 수요 증가로 따른 사료용 아미노산의 시장 호조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하반기에도 바이오 중심의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내놓는 레포트의 목표 주가는 네네. 56만 원 정도 이제 이렇게 키움증권에서는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네,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경기 방어주의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가격의 정가가 가능한 것이 음식료주다 보니까 이런 지금 시장이 지금 이렇게 조금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음식료 쪽으로 매기가 계속 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방어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통신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KT라든지 이런 통신주들 굉장히 좋았었는데 윤여민 FP하고는 이 통신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통신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네. 최근에 상당히 좋았죠. 특히 이제 뭐 KT나 SK텔레콤, U+ 같은 경우는 이제 5G, 6G에 관련된 분명 이제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넘어서 이제 UAM까지도 좀 진출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그 통신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은 모멘텀을 찾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뭐 유통이라든지 통신주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이 좀 지속되지 않나라고 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통신주 같은 경우 특히 네. KT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한 2조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한 6.7%에서 올해 한 7.5%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통신주 사실 뭐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일단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배당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방어주의 역할로서 통신주에 대한 부분들 지금 최근에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 KT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 거죠. 듣기 네. 힘들었던 것 같은데 KT는 계속해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SK텔레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안 하죠? SK텔레콤은 KT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좀 부족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시장에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은 좀 주가에 대한 네.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확실히 좀 KT 같은 경우는 좀 LG우플러스나 KT 같은 경우 좀 많이 얘기 나오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SK와 관련돼서 좀 그러한 네. 좀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양자암호 통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신사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FP가 가져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BH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듣죠. 예, 일단은 이제 휴대폰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실적과 수급 관련돼서 좀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이제 휴대폰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연성회로 관련된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5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사실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좀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만 주 경쟁사였던 삼성전기가 이제 연성회로 기판 관련돼서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주 경쟁사가 이탈이 되면서 지금 내부 점유율이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관련돼서도 실적 관련된 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네. 같은 경우 약 1,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스마트폰 앞에서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셨지만 분명 이제 올해 약간의 한 6% 정도 전년 대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죠.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경연성 프로 해석 죄송합니다. 지금 연성 회로 기판 관련된 쪽으로 네. 좀 추가 주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국내 지금 폴더블 폰 관련돼서 지금 분명히 호실적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수출 기업 관련돼서는 좀 환율이 좀 상당히 우호적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BH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